39년 만에 헌법 개정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무산된 탓에 국회는 오늘 개헌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해 민생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의장이 안건 상정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의 절차적 권력도를 해소했고 본회의는 시작 17분 만에 선회됐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용 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있는 건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이렇게 막는 걸 보면 오히려 이 정말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에서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재상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표결도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부결된 거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개헌안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엄 옹호 정당, 5.18 역사 왜곡 정당이라고 하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개헌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9년 만에 시도됐다 끝내 무산된 개헌은 이제 22대 후반기 국회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개헌인데 필리버스터까지 거냐며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해 다시 본회의장 단상에 선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은 먼저 어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데 여기에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남용하는 거다. 5.18 정신 수록과 계엄 선포 여건 강화, 반대할 내용이 없는 개헌안을 국민적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무산시켰다며 우 의장은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우 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헌 국민투표, 개헌특위 구성 등을 제안해도 거부한 건 국민의힘이었다며 졸속 개헌이라는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지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이것까지 막아가면서 국민들의 민생 법안까지 이렇게 막는 이런 무도한 국민과 국회 어디에도 아무 이득이 없는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본회의장에 참관하러 온 5.18 유족들과 학생들을 앞에 두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17분 만에 의사봉을 내리치며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기 내 개헌안 처리를 적극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개헌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마지막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의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습니다. 오늘 우원식 의장이 눈물도 보였다고 하던데
이 개헌은 물 건너 갔다 선언을 아예 한 거죠. 사실 우원식 의장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쟁점 개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각자 요구하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 39년 만에 개헌을 하는 건데 어떻게든 다 담으려고 했지만 요 세 가지만큼은 서로 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세 그래서 가지.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5.18 정신과 부마 항쟁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흔한 얘기예요. 지방분권. 이것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고 무엇보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지난 대선 때도 약속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되자마자 뭐 매월 뭐 호남에 가겠다고 하면서 광주 5.18 묘역에 갔다가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참배는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이른바 이제 서진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스스로 저렇게 발로 개헌을 걷어찬다.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이번 개헌 투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장 앞에서 현장 라이브를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많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제는 특별히 인터뷰하다가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중요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마이크를 댔는데 똑같아요. 그냥 한다는 얘기는 시기와 절차, 뭐 선거용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득치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세 가지만 하냐. 기왕에 하는 거 선거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뭐 권력구조 개편까지 하자. 4년 중임제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대신에 본인에게 그 개헌특위위원장을 맡겨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합해보면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거 아닌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도 못 받아주나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개헌특위 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인 본인들이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금 5.18이나 부마항쟁과 관련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홍원석 원내대표가 그리고 비상개헌 관련해서는 이거를 왜 이 시점에 넣냐라면서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일단은 당연히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 큰데 한 가지 바라볼지만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말까지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도 주보다 더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부결할 거라고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엊그제 장동혁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설득을 했는데 그 과정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개헌 자체를 거의 선거용처럼 쓰고 있는데 사실상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여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갖다가 국민의힘이 부결하는 거고 나머지 앞으로 올라오는 법안들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선거를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검사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검찰 독재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정치라는 게 실종됐죠. 모든 걸 다 수사와 재판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게 이제 그게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자들이 소위 내란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정치의 영역을 부활시켜서 그런 데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협치의 실험을 시작하자는 얘기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지금을 이제 그 학계 반론도 있습니다만 6공화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88년 헌법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다른 공화국을 여는 어떤 헌법으로 가는 첫 관문을 여는 건데 이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좀 이끌어내자. 하는 지점에 대해서 이게 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이 당이 이게 방해하는 수법이 뭔가 이제 중요한 개혁을 하려 그러면 아예 그 기관을 없애버리자고 그래요.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군사법원
관련해서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자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예. 뻔히 다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예 없애자 그래 그러면 본심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쓰는 수법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다 논의해가지고 만들자. 이거는 이제 시간 끌기인 거고. 지금 딱 그런 거죠. 그 딱 이제 지금은 그 모든 거를 다 얘기하자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 차라리 하지 말고. 예. 자기들의 명분에서 차라리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무슨 농성한다고 얹어 있고 어쩌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영구 집권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인장 가능하지도 다니면서. 않은 얘기인데 왜 일반 국민들이 그걸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가요? 앵간해야지. 무슨 나오지도 않은 개헌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개헌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현혹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쟁점이 지금 생기지도 않았고. 만약 영구 집권 한다고 하면은 나부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게 걱정이면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고 먼저 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했어야죠. 예. 예. 지들 하던 식으로 하면은 계엄하고 나서 영구 집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진짜 나빠. 아니 근데 명백한 선거용이고 영남 선거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대구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부산도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돌입하면서 그 마지막 지금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20%를 못 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제 18%에 딱 머물러 있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극우 소수들이라도 붙잡아야 그만큼의 연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대구에 가서 뭐 사회주의 개헌이네 그리고 뭐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등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세 가지 올라와 있는 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몽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실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할 말이 없다. 저렇게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일단은 이번 그 상반기 국회에서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뭐 부결된 걸로 봐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개헌안 부결되는 것도 부결시킨 거지만은 앞으로 올라오는 법안을 지금 6월 4일까지 몽땅 다 전부 다 필리버스터로 다 개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표현이 좀 격해서 미안합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네. 국회의장 말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정말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올리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을 필리버스터로 묶고 못하게 하고 제가 전반기 국회의장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안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빌 언덕, 또 때로는 위로와 용기, 희망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생 인질극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100건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100여 건의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내년까지도 이게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게 지금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그렇게 머리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보다는 네.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는 지금 뭐가 됐든 이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판은 짜지 않는 게 자기들의 정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와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플러스 극단적인 우익 세력들을 모아서 그거라도 있어야 최소 20% 저지선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극악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일단 우원식 의장님 국회의장 마지막으로 이제 개헌안 넘기면서 가뿐하게 이렇게 또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참 아쉬운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어제 이제 본회의 투표 들어가기 전에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 예, 장동혁 대표를 뭐 최고위 한다고면서. 예. 그래서 뭐 공소 취소 뭐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원내에서 문자를 다 돌렸어요.
우리 이거 참여 안 한다.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조를 짤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들어가기 전까지 6월 4일까지 하겠다는데 50개면 50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또 뭐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법안이 들어갈 때마다 막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할까를 살펴보면 저게 이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저 국민의힘에서의 전략적인 포지션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분간 협치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의석수에 대한 변동이 예.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럼 어떻게 가야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럼 뭘 원하나? 정동영 장관 해임권을 원하고 있어요. 그걸 올려달라. 우리가 원하는 거 올려주지 않으면서 왜 민주당이 원하는 거 올리자고 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사실 성립할 수 없는 의제들을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치 대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민생입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작기소 특검도 지금 뭐 공소취소 특검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막 작업을 하는데 여론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동영 장관 무슨 사건이었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다 꺼내 가지고 소환해서 현장에서는 오로지 마타도어 흑색 선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할 때 이를테면 뭐 부산 북갑의 미래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부산의 미래와 발전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뭐 까르띠에 시계 어떻게 됐냐, 뭐 민주당이 어떻다, 뭐 이런 이제 그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뛰는 후보들도 한심하고 답답하다. 뭐가 좀 정책과 관련된 쟁점이 형성이 돼야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찬반 토론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묻지마 이제 그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지역에서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수행 평가가 뭐 지난 조사보다 뭐 2% 4% 정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60% 후반대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가 안 돼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비등비등해야 정책 대결을 할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묻지마 목리만 부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뭘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뭐 심각하게 분석하거나 그럴 게 없다. 제가 실제 취재를 해보면. 하여튼 이게 투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국민의힘도 뭐 이미 그러니까 물 건너 갔으니까는 뭐 그리고 얘기 하나만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보다는 지금 당권에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망했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국힘 취재하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설령 민주당이 될지언정 한동훈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가 이제 자기 당권이 중요한데. 당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평택을에 황교안 후보가 왜 평택이 아니고 광화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거보다는 당권에 있어서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쓰이고 있다. 아니 황교안 후보는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그 선거 운동을 해요? 그 단식 투쟁한다고 저녁 7시에 다음 날 바로 투표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내년 총선 다음 총선까지 의석수 200석 이상을 넘기자라고 하기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행태를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나? 법안 하나 통과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도가 안 날 텐데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방법이 되든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원래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이거 도입한 건데 이렇게 지금 악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민생의 국민 생활 하나하나를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이렇게 되면은 헌법이 정한 절차로는 정당 해산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정당 기능을 안 하고 그냥 내란 세력 옹호하는 걸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당 해산 절차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법무부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요건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나 한동훈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당 지도부가 내란에 가담해서 추경호 같은 경우는 지금 죄명이 주요임무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이후 이전 이게 이제 이 당이 보인 모습을 보면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서 넘버 2인 한덕수가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그 생쇼를 다한 정당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이제 짚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위헌정당으로서의 본질을 국민들이 그냥 넘기실 수 없는 거지. 이제 뭐 헌법 개정도 싫대, 선거는 방해해, 정치 다 필요 없고 깽판쳐. 이거 그러다가 왜 따져보니까 내란 옹호해. 이건 전형적인 위헌정당이죠. 그렇게 되면 위헌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신분을 다 상실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김대호 기자가 얘기하신 제도 안에서 해결이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키포인트가 나와주면 그 부분이 이제 힘을 받을 텐데 그러면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판결들을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강조 기자가 매일 지금 오늘도 재판장 가 있는데 어떤 점들을 느끼냐면은 이 권력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갈수록 느슨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오늘날 재판장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우리가 내란 재판 같은 경우 중개 의무가 있어서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바꿔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달라면 얼굴이 안 보이게 해달라. 뒤에서 뒷모습만 나오게 해달라. 근데 그런 무리한 요구들 같은데 누구 뒷모습이요? 피고인들, 뭐 윤석열이라든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표정이 안 들키게 하려고. 그래서 뒷모습만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져요. 받아줘요 그러면은? 받아주는 데들이 있어요. 이 부분 전에 이제 전에 뭐 수갑 차고 들어오는 모습은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딨냐 했는데 또 그걸 들어주기도 해요. 김건희 마스크도 그냥 계속 쓰게 해줬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내란 청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저는 이게 이렇게 조금 느슨해졌을까 생각해 보면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을 좀 정리를 하고 이번부터는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통합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작용을 했다는 게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국민 통합까지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국민의 힘과의 통합은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결국에는 표결에 움직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국민 통합과 국민의 힘과 통합하는 것은 분리해서 봐야 하고 협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